안녕하세요. 책은 씨앗이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심어볼 씨앗은 요즘같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저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서점 가서 이 책의 한 챕터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책 제목은 뉴타입의 시대입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올드타입과 뉴타입이 있습니다. 올드타입은 뭐냐면 지난 50년간 우리를 이끌어온 행동 양식이에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복잡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올드타입의 행동 양식은 이제 구시대적 행동 양식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뉴타입의 행동 양식이 필요하다. 뉴타입의 사람들이 불을 거머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4가지의 뉴타입 행동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올드타입은 경험에 의지하고 뉴타입은 학습 능력에 의지한다. 올드타입은 철저히 계획해서 실행하고 뉴타입은 우선 시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로 진행되는 책입니다. 저도 이거 완독 중인데 오늘 제가 재밌게 읽었던 뉴타입의 행동 양식 2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올드타입은 미래를 예측하지만 뉴타입은 미래를 구상한다. 책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오디오북이니까 제가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1972년 앨런 케이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컴퓨터. 이 논문에는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노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와, 무려 반세기 전에 태블릿 PC의 등장을 예측했네? 라면서 이제 감탄을 할 건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합니다. 앨런 케이는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물건이 있으면 굉장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수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50년 뒤에 이런 PC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예측한 게 아니라 있으면 좋겠다 하고 구상을 한 거죠. 앨런 케이는 예측이 아니라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인 거죠. 왜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시대는 점점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자는 아무리 예측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좀 얘기하는데 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 영국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자 영국 정부와 연구기관은 다양한 전제하에 인구 예측을 실시하여 17가지 인구 예측을 내놓았다. 그중 인구 감소를 예측한 14가지는 완전히 빗나갔고 인구 증가를 예측한 나머지 3가지도 실제 증가 수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또한 예측이 빗나가는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의 심각성이 명백히 드러난 것은 2007년 여름이었는데 그 직전 주요 금융기관의 싱크탱크가 제출한 예측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라고 하면서 국제통화기금은 IMF 되게 유명한 리서치 컨설팅 회사 연구소 이런 발표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대부분 2008년에 세계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예측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말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도 말라. 이런 올드타입의 생각은 환경 변화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인생의 주도권을 잃을 뿐이다. 반면에 기술을 이용해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뉴타입은 환경 변화를 기회로 바꿔 부를 창출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게 돈이 될까? 어떤 컨텐츠가 잘 될까? 이렇게 너무 예측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게 잘 되면은 그게 미래가 됩니다. 사회는 점점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것도 예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써라.
좀 더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택시를 어플로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카카오 택시로. 그런데 한 15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군가가 15년 뒤에는 택시를 모바일 앱으로 부를 거야 라고 예측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택시를 모바일 앱으로 부르면 진짜 편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그 서비스를 그냥 만든 거죠.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니까 거기서 부가 창출되고 약간 이런 맥락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재밌게 읽었었던 부분은 올드 타입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끈기 있게 실행하지만 뉴 타입은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한다. 처음에 연구 결과가 나와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 존 크럼볼츠가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 커리어를 전략을 짜고 어떻게 실행했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공에 다가가기까지 어떠한 계획을 세웠고 그걸 또 어떻게 실행했는지 이걸 연구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커리어 형성의 계기가 되었던 일의 약 80%가 우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80%가 우연으로 발생한 일 때문에 도달을 한 거였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커리어 형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의 계획이 틀어지면 다양한 우연이 겹쳐서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연이 많아지면 되겠네요. 되게 좋은 우연들. 그래서 좋은 우연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봤더니 4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호기심. 호기심은 자기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시야를 넓히면서 커리어를 위한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끈기. 처음에는 잘 되지 않더라도 끈기 있게 지속하면 우연한 일이 만나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세 번째, 유연성. 상황은 항상 변화한다. 한 번 결정한 일이라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네 번째, 위험 감수. 모르는 일에 도전하면 실패나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4가지가 우연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렇게 성공의 80%가 우연의 산물인데 올드 타입의 사람들은 계획에 자꾸 집착한다는 거죠. 아까 예측하기 힘든다고 했는데 장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이를 고지식하게 실행하려다가 뜻밖의 다가온 기회를 앞두고 자신을 닫아버리는 것이 올드 타입의 습성이다. 요거 되게 뼈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뉴 타입의 사람들을 정리하면은 수없이 시도해서 성공한 것만 남겨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아마존. 아마존이 이런 시도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시행과 철수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아마존이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마존은 상장 이후에 70건이 넘는 신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중에 3분의 1은 실패해서 재빨리 철수를 했어요. 그 전형적인 예가 2014년에 1,100억 원의 이상을 투자한 스마트폰 사업이죠. 삼성과 애플이 이제 나눠 먹고 있는데 아마존도 거기에 진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100억 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익을 내지 못하자 1년 만에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1년 만에 철수한 게 엄청나게 대단한 결단인 거죠. 그래서 뉴타입의 사람들은 그만두는 용기도 있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시간과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이상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다시 시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도 다른 뉴타입의 생각 프레임들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인셜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인플레인셜 출판사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 책들이 괜찮은 게 많고 책을 되게 잘 만듭니다. 보통 읽으면 그 내용이 묵직하게 들어있는 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해볼 액션은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은 계획들을 할 거지만 이제 2020년의 절반이 끝나고 이제 절반을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실 건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일이 있다면은 이걸 계획 세워야지 하지 마시고 이번 달 안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계획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딴 거는 모르겠고
일단 그거 하나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번 달 안에. 근데 중요한 건 아시죠? 그냥 첫 발을 내딛는 거. 그래서 우리도 뉴타입의 사람이 돼서 부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씨앗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